안녕하세요. 오늘은 자기 사랑이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래 보면은 우리 사회가 굉장히 풍요로워졌잖아요. 이제 경제적 사정이 그 전보다는 훨씬 나아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어느덧 이 집단주의 문화권에서 개인주의 문화권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가난할 때에는 서로 이제 협동하고 상부상조하고 이렇게 품앗이 개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나눔의 이제 가난할수록 이 나눔의 문화가 발달된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경제 소득이 높아지면은 자기 바운다리가 명확해지면서 나는 나, 너는 너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서구 사회의 개인주의 문화 그거를 싫든 좋든 그쪽으로 이렇게 좀 돌아가는 경향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사회도 요즘 이제 경제적 성장이 높아진 동시에 그만큼 그 뭐랄까 좀 야박하다 그럴까 냉정한 또는 개인주의 플레이가 굉장히 만연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개인주의 사회가 만연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의 특징은 타인에 대해서 우리가 잘 입을 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전봇대로 일을 쑤시든 뭐를 하든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게 이 결례예요. 이제 이런 식의 인식이 확장되면서 사람들이 다 중구난방으로 자기식대로 살아요. 그래서 요즘 이렇게 보면은 그 어떤 그 돈 있는 사람들은 명품으로 이제 자기를 휘감는데 돈이 있어서 그러면은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 돈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그거를 흉내나겠다고 그냥 해서 돈 벌어갖고 이 고가의 그 물품을 사는데 이게 허비하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참 딱하다는 얘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자기 아버지가 많은 이 유산을 물려줬는데 마침 그게 임대업이었는가 봐요. 빌딩 소유주인데 이 남자는 자기가 뭐 바깥에 나가서 막 터지게 돈 벌 일이 없어서 그런지 매일 집으로 배달되는 어떤 그 카탈로그 그러니까 각 명품의 카탈로그를 집에서 늘 살펴보면서 어떤 게 더 최신이고 어떤 게 더 좋은가 매일 이것만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이 부인이 보기에 자기 남편이 물론 돈이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좀 한심해 보인다. 이렇게 이제 지내는 사람들도 의외로 있어요. 또 이것과는 달리 이제 요즘 골프가 우리 사회에 많이 보급이 돼 있는데 어떤 부인은 이제 좀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매일 골프 치러 가는 게 일이에요. 거기에 가서 누구를 이기느냐, 누구하고 지느냐, 게임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일주일에 골프를 그래서 몇 번 치러 가느냐 그러니까 적어도 한 5번은 간다 그래요. 그럼 적어도가 아니고 많이는 얼마나 치느냐 그러니까 거의 매일 간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야 이제 모처럼 한두 번 골프를 치러 가는 거는 이 기분 좋게 기분 풀이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는데 그 골프가 뭐라고 그 귀중한 시간을 거기에 다 쏟아붓느냐는 얘기예요. 이제 이런 부류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집은 자기의 아이들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식으로 아이들을 외국인 학교에 보내놓고 그 어마어마한 돈을 거기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애들은 이제 외국인 학교로 통학을 시킨다든가 또는 거기 기숙사에 살게 하고 이 부모는 정말 이 아침 저녁으로 이 애들을 돌본다든가 하는 이 수고를 또 생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뭐 돈이 있어서 그러겠지만 이 사는 모습들이 경제적 수준은 높아진 거에 비해서 이 의식 수준이 그거를 못 따라가니까 이 뭔가 이 보기가 조금 민망한 일들이 많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엊그제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그 나무 가지에다가 이렇게 코팅을 해서 이 어떤 식귀 같은 것들을 매달아 놓은 걸 봤는데 거기에
그 쓰여져 있는 문구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평생에 걸친 자기와의 연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평생에 걸친 자기와의 연애다. 그래서 제가 그 글을 읽고 제법 와 닿네 하면서 누가 한 말인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이 한 이야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구를 제가 자꾸 곱씹으면서 그래, 자기를 사랑한다는 게 뭘까? 그게 가장 그 진력이 덜 나고 또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일 텐데 그게 뭘까? 이제 이렇게 곱씹다가 다시금 그 매슬로우라는 사람의 욕구 이론을 제가 떠올렸습니다. 이제 이 매슬로우는 우리의 그 어떤 발달 단계, 의식의 수준 또는 동기의 발달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거를 5단계로 나눠 설명했어요. 이제 첫 단계는 이 먹고 사는 문제, 이런 어떤 그 생활에 대한 욕구가 이제 확립이 되면은 둘째 단계로 넘어간다래요. 이거는 이제 안전에 대한 욕구, 이제 먹고 살만 하면은 조금 더 자기 신변 보호라든가 이런 안전에 대한 욕구로 넘어가고, 그 다음 단계는 어느 계층에 속하느냐, 어느 커뮤니티에 속하느냐 하는 이 자기 소속에 대한 욕구를 향상시키고자 한다는 얘기예요. 또 요 세 번째 단계가 이제 충족이 되면은 네 번째 이제 조금 고급 단계죠. 여기에서는 주변 사람들로부터의 존경을 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이제 이게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것도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은 남이 나를 존경하든 알아주든 말든 이제 보람 또는 가치, 이런 의미 있는 거를 이렇게 구현하고자 애를 쓰는 단계로다가 이렇게 사람들이 발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게 하나로 규정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 수준에 따라서 조금 더 나은 단계로 올라가고자 함이 이게 이제 자기 사랑인데, 이거를 우리 이제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각자 처해진 자기 위치가 다르잖아요. 이제 다 다른데 우리가 그래도 먹고 살만 하면은 이제 물질적인 거를 떠나서 조금 더 나은 단계로 갔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 이거를 실제 생활에서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은 자기 단계에서 조금 더 나아진다라는 게 뭐냐 하면은, 만약에 장사를 하시는 분이라면은 우리가 장사를 하더라도 상도덕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스스로에게 떳떳해진다든가 뭐 이제 이런 게 조금 더 자기 발전이죠. 또 뭔가 요리를 하는 사람이라면은 그 음식을 참 깔끔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거에 그 어떤 자부심을 갖는다든가, 또 아이를 돌보는 게 자기 일이라면은 조금 더 정성스럽게 그 아이를 돌보는 일에 매진한다든가, 또 살림을 하는 만약에 주부라면은 조금 더 깔끔하게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제 애쓴다든가, 이런 것들이 그 자기를 그 발전시키는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관념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게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조금 더 이제 이게 가시화되는데, 그 전에 이제 한 예를 들자면은 그 일을 하시는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주머니는 그 학교를 뭐 많이 나오시지도 않았는데 요리하는 걸 상당히 좋아하셨어요. 그 아주머니를 이렇게 보니까 콩나물국 하나를 끓이는데도 이 멸치를 몇 분을 삶아야 이 비린내가 안 난다든가, 또 이 콩나물도 이 대가리를 떼어내야 시원한 맛이 더 강조된다든가, 이런 거를 늘 끊임없이 연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록 남의 집에 와서 음식 만들어주는 일을 하는 아주머니지만 참 과학자적인 태도를 가졌구나 해서 그 아주머니를 아주 이렇게 눈여겨본 적이 있고,
몇십 년이 흐른 지금도 제가 그 아주머니를 기억을 해요. 또 이 세례명이 세실리아라는 이름을 가졌던 분인데 그 세실리아 아주머니는 그 음식을 조금 더 맛나게 하는 것으로서 이 자부심을 가졌어요. 이제 음식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제가 이제 좋아하는 그 음식 중 하나가 된장찌개거든요. 제가 된장찌개만 있으면은 아주 밥을 맛나게 먹는데, 그래서 어디에 이렇게 갔을 때 그 된장찌개가 맛있으면 제가 물어요. 이거 어떻게 만드셨느냐, 무슨 방법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은 된장찌개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혀끝에 닿는 맛을 위해서 이렇게 내놓을 때 그 설탕을 반 티스푼을 거기다가 섞는데요. 그러면 이 달짝지근한 맛이 쫙 와서 입맛을 돋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보글보글 이제 끓는 거를 내놓을 때 참기름을 한 방울 딱 떨어뜨린대요. 그러면 그 풍미가 확 퍼지듯이 해서 이게 또 돋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희 어머니는 그 된장 특유의 냄새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는 신김치 한 서너 조각을 이렇게 넣으면은 그 된장 냄새를 잡아준다. 또 어떤 분은 깍두기 한 대여섯 알을 거기다가 넣으면은 아주 이 무가 맛나게 익어서 이 된장 맛을 이렇게 좀 살려준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자기 발전이라는 게 꼭 고상한 것만이 아니라 자기 분상에서 조금 더 나은 거, 조금 더 나은 거, 이런 쪽으로 끊임없이 생각하는 게 자기 발전이고, 그게 결국 자부심을 갖게 하니까 자기 사랑, 그것이 연애하는 기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누가 저에게 당신은 그 자기 사랑을 어떻게 하는 거를 최고로 여깁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감각적으로 다 추구하는 그 대상들은 사실은 그렇게 그 영속적인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서는 아주 이렇게 멋들어진 것들을 추구하고, 귀로다가는 아주 좋은 뭐 멜로디라든가 이런 걸 추구하고, 코로다가는 좀 더 나은 5월의 장미 향수 같은 것들을 추구하고, 또 입으로다가는 조금 더 맛난 것을 추구하고, 또 이 촉감으로다가는 조금 더 부드러운 거 이런 걸 추구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추구하는 것이 뭐 나쁜 거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은 금방 시들해지고 그리고 쇠락하게 마련인 것들이니까 이왕이면은 그런 감각기관이 추구하는 것 이상의 것을 우리가 추구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이 그러면 감각기관 이상의 것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은 글쎄 이제 그거는 이야기가 그러면 복잡해지죠. 어쨌든 우리 감각기관이 추구하는 것은 한시적이고 한계가 있으니까 그 이상의 것, 좀 뭐랄까 뭐 사랑일 수도 있고 평화일 수도 있고 연민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주 고고한 어떤 자기 수양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건데, 적어도 이런 것들은 우리를 조금 더 풍요롭게 하는데 기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감각기관을 뛰어넘어 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다 자기 분상이 있는데 거기에서 조금 더 낮게 이제 그렇게 하다가 그 조금 더 한 차원 도약하고 싶을 때는 감각 수준의 이상의 것을 추구한다면은 그거야말로 조금 더 진한 자기 사랑이고 그것이 평생에 걸친 자기와의 연애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지요.